지금부터 이제 그 정축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주는 뭐 음력으로 보나요? 양력으로 보나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요. 뭘로 보죠? 절기로 보죠, 절기.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이라고 돼 있는데, 자, 1월은 우리가 양력으로 2025년이죠. 2025년 양력 1월은 2025년이 을사년인데요. 사주적으로 을사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주적으로 시작되는 그 기준은요, 모든 해의 기준은 입춘입니다. 입춘. 봄이 시작되는 입춘인데 2025년은 2월 3일 대략 한 22시 49분 정도, 23시 정도가 돼서 입춘 일시가 도래하거든요. 그래서 양력이죠, 양력. 2월 3일 22시 49분 전까지는 무슨 년? 갑진년이라는 겁니다. 갑진년. 그래서 1월 달을, 그쵸? 을사년 정축월이 아니고요. 갑진년 정축월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진년 정축월로 봐야 된다. 아직도 정축월 다음에 2월은 뭐죠? 2월? 2월은 무인월입니다. 무인월이 이제 2025년 2월인데, 무인월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을사년이 시작이 됩니다. 을사년이 시작되는 게 이제 무인월부터다. 그리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정축월을 볼 때는 을사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갑진년으로 본다. 이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건 기초적인 사주, 이제 이 기초니까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이제 대입을 하면 좋고, 선생님 뭐 지루하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빨리, 나는 뭐 간목일간인데, 저는 병화일간인데 빨리 운세나 해주세요. 이런 분들은 좀 기다리세요. 자, 정축월이다. 정축월. 일단은 2024년이 갑진년이었다는 거죠. 운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갑진년 전에는 무슨 년이었죠? 2023년이 개묘년이었습니다. 개묘년. 그 전에는 이민년. 23년, 22년, 이렇게 이제 뭐 3년간만 보면 임묘진의 목에 이제 이렇게 교운기를 맞이를 한 거고, 22년, 23년 이민 개묘년에 지지에 임묘의 목기운을 지지에서 활동했던 거를, 여기 좀 지워졌는데, 아이고. 자, 다시 개묘년. 옆에 화면에 가려둔 걸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잠시만요. 자, 이민년, 개묘년, 23년, 22년 이렇게 이제 흘렀잖아요. 이민 개묘년의 지지가 이렇게 간목으로 올라가서 내가 준비했던 것들을 2024년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거야. 그쵸? 그리고 이 진이라고 하는 이 토에 이 간목이 뿌리를 단단히 내린 거죠. 그리고 편재의 세지, 그 다음에 백호의 기운으로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요, 보상 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21년에 신축년이었잖아요. 신축. 그 다음에 20년에 경자년 때, 그러니까 22년, 21년, 22년까지 이 해자축에, 그쵸? 기해경자 신축이 해자축에 추운 계절을 겪어왔고요. 천간의 경신금에 이 금의 기운으로 금생수로 정말 차디찬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면서 누구나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이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뭔가 이제 이렇게 내가 진짜 뭔가 해볼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준비를 해서 24년에 갑진년에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카메라 초점이 안 잡혀서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직 뭔가 결과를 내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편제가 목극 토로 극을 하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24년들을 전부 다 뭔가 호기롭게 시작하고 잘 해볼 거야 하는 운들이 전반적으로 들어왔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진토라는 이 글자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기운들이 묻히거든요. 자, 이 진토에 인묘되는 글자가 뭔지 여러분들이 보면 운을 보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진토에 인묘되는 천간의 글자가 뭐뭐 있죠, 여러분? 한번 댓글로 달아봐 주실래요? 서로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이거 딱 나오면 여러분들 공제 중수 정도는 되는 거야. 12운성을 진술중미를 이제 꿰뚫어서. 시연님 어서 오시고, 조대재님 반갑습니다. 신금 임수 시연님, 해바라기님, 우리 모범생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임수하고요 천간에 이 신금이 이제 묘지에 들어간다. 그래서 임묘되는 운이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임수일간이나 신금일간 분들이 전반적으로 내가 이 묘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뭐 죽는다는 꼭 의미는 아니고, 또 우리 모범생들 강성현님 빙고, 박경수님, 불탄간자님 임수신금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운을 잘 못 썼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나대고 벌리고 드러내고 하면 자꾸 그 기운이 하늘이 야, 너 임묘되는 기운인데 왜 나대냐, 좀 들어가 있어라 해서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좀 아프게 한다든가 우울증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다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임묘운의 가장 큰 개운법은요, 우리가 공부입니다. 공부하고 기도하고 종교를 갖거나 하는 어떤 그런 운이다. 그거에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제 다가왔고, 자, 1월 달이 정축월이에요. 정축월. 자, 그러면 정축월이면 축토에 인묘되는 글자를 보면 운을 좀 보기 수월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지 않나요? 그래서 진술충미의 연이든, 그쵸? 대운이든 연운이든 월운은 진술충미운은 보기가 좀 수월하다. 첫 번째 뭘 보냐? 그 지지 글자에 인묘가 되는 글자를 보면, 인묘가 되는 글자가 일간이 될 수도 있고요, 관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식신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재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기운이 좀 답답하게 잘 못 쓰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짚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월 전에 우리가 12월이죠. 12월은 무슨 년이었어요? 자, 우리가 병자월에서 정축월로 갔죠. 자, 그러면 이제 양력 1월 5일 소한, 절기로 소한부터 내년, 그쵸? 2월 3일 입춘 전까지 한 달간을 우리가 정축월이라고 하는데, 이 정축월에 어떤 사건 사고나 어떤 기운이 동하는가, 그걸 우리가 따져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월 운세는요, 기본적으로 그 세운의 영향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세운의 영향을 배제하고 이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갑진년 속에 정축월이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이 갑진년의 이 진이나 갑목의 동태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이 정축이라는 글자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천간은 12월은 병에서 정으로 음양만 바뀌었어요. 화기운은 똑같은데 지지도 자에서 축으로, 수에서 토로 바뀐 것 같지만 해자축 겨울의 계절을 걷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자에 크게 드리웠던 어떤 이 태양의 빛의 어떤 그런 이 모습이 정축월에는요, 뭔가를 마무리하고 단도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축토에 인묘되는 글자가 세 글자가 있거든요. 천간 글자. 축토에 어떤 글자가 인묘되죠? 자, 조금 기다려 볼게요. 자,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자, 우리 모범생분들 계신가 좀 보겠습니다. 축토에. 자, 1등 시연님, 연희님 경금정화 좋고요. 해바라기는 경금기토정화, 경금정화, 박경숙님, 해바라기님 좋아요. 좋습니다. 개신기? 축에는 그쵸, 지장가는 개신기가 있습니다. 경기정 좋고, 아몰라님 좋아요. 경기정, 화가 임묘되고, 경금정화, 강종호님, 신금, 오한님 반갑고요. 여기 모범생들 너무 많다. 그쵸? 축토에 임묘되는 글자는요, 경금, 기토, 정화. 이렇게 임묘가 됩니다. 그래서 내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이 경금, 기토, 정화는 임묘가 되니까, 그쵸? 일단은 그 기운이 약하겠구나, 잘 못 쓰겠구나, 이렇게 리딩을 해주면 돼요. 그게 이제 사주를 보는 기본이다. 그리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요, 병화와는 다르게 어떤 부분적인 것을 비추고 부분적인 것에 온기를 주고 하는 어떤 이 구체화, 현실화를 뜻하는 겁니다. 병화는 태양이고 정화는 우리가 뭐 등대다, 촛불이다, 뭐 달빛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병화는요, 자연의 빛을 얘기하고, 정화는 인공빛을 보통 얘기합니다. 인공의 빛이나 열의 성분이 훨씬 강하죠. 그래서, 자, 정화, 이 정축월에는 뭔가를 집어넣고 마무리하고 하겠구나. 자, 그리고 우리가 2025년은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 을사년이 이제 무인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어떤 이 연결고리들이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무인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쵸? 이 축하고 이는 연결성이 엄청 강한 이 글자입니다. 자, 이 축토하고 이는 지장간이 세 글자가 있잖아요. 전부 다 세 글자가 완벽하게 암합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토는요, 이 임목을 엄청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따른다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축토의 지장간이 뭐가 있죠? 축토의 지장간. 자, 제가 써볼게요. 개신기가 있죠. 자, 그러면 요 임목의, 무인을 임목의 지장간은 무병갑. 이 지장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무게합, 병신합, 갑기합이라고 하는 축하고 임목은요, 우리 모범생들 기분 좋아요. 경기정, 개신기 막 좋습니다. 무병갑, 개신기, 무병갑, 박경수님 좋아요. 그래서 축은 가장 추운 1월달이잖아요. 소한, 대한이 다 들어있는 가장 춥고, 그리고 이 정화라고 하는 이 온기를 완전히 잡아내는 임묘지를 깔고 있는 그런 이 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은요, 이렇게 인을 항상 그리워해요. 암합으로. 겉으로는 나는 토우면서 나는 수잖아요. 임목은요, 목이면서 화에 인호술에 또 생지잖아요. 연관성이 별로 없지만 이 축월은요, 항상 임목을 그리워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축토에 잡아넣을 거는 잡아 넣어야 이 임목이라고 하는 봄에 이 시작이 원활하게 시작을 하니까 잡으면서도 내가 할 거는 할게. 그래서 경금과 기토와 이 정화를 잡아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25년 을사년이 시작되는 이 사 있잖아요. 사. 자, 그래, 을사년 너 시작하는데 이렇게 축으로 내가 이 갑진년이 마무리 해줄게. 그쵸? 마무리 해줄게. 너 이렇게 사유축 시작하는 거 내가 깔끔하게 마무리 할 테니까 을사년에 무인월부터 해갖고 뭔가 다시 화끈하게 참 제대로 시작을 해봐. 갑진년에 네가 벌리고 수직으로 뻗쳐 올렸던 거 있잖아.
을목은 수평 운동을 하잖아요. 간목은 수직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너가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했던 거, 추진했던 거 이런 것들 있잖아. 여러 가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한번 펼쳐봐. 그래, 내가 1월 달에 정축월이 갑진년이 마지막 선물로 을사년도 가기 전에 내가 축토라고 하는 사유축 시작하기 딱 좋게 마무리 해줄게. 다시 시작해봐. 이런 의미로 정축월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렵나? 아무튼 이런 이제 이 연관성을 이렇게 볼 줄 알면, 그렇다고 제가 아주 고수는 아니고 이제 공교롭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축월이 지난 다음에 인월이 오면서 이게 또 을사년에 사유축을 시작을 하기 위한 정축월이 또 그런 배려까지 했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그래서 이 갑진년 속의 정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기운이 남달라요. 갑진도 백호고요. 정축도 백호 간지죠. 여러분 아시나? 백호? 백호끼리 이렇게 이제 하는데, 천간으로는 목생화를 하지만 지지로는 축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간으로는 갑진년이 이 정축월에 뭔가 생을 해서 도움을 주지만 현실적으로는요, 아직 해결이 안 된 것들이, 서로 내부 분열이나 조정 통제해야 할 것들이 아직 1월 달에 남아있구나. 이것들을 잘 조정 통제를 해야 2월, 을사년 2월 무인월이 원활하게 시작을 될 수 있겠구나. 마무리 잘 하자, 1월 달.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 1월이 시작한다. 내가 양력 1월이니까 양력으로는 시작하는 의미지만 우리가 사주적으로는요, 마무리가 되는 이 월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일단은 좋겠고, 자, 그러면 그럼 이제 간목일간부터 하나씩 이제 좀 볼까요? 간목일간부터. 토론이 좀 길었는데, 간목일간한테 2024년은 비견의 편재 세제의 운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비견이 들어왔다는 건 뭐죠? 경쟁의 코드. 누군가와 같이 하겠구나, 뭔가를 했겠구나. 근데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있는 사람은요, 목생화해서 내가 이 비견을 동업자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지기에 만약에 자수가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자진합까지 하잖아요. 사업적인 동업자를, 이 갑진을 비견으로 썼을 확률이 높고요. 나는 자격을 갖고 있어. 인성을, 정인을 갖고 있는데 들어온 애는 편제를 갖고 들어왔어요. 합을 하잖아. 그러면 나한테 자본금을 대주는 갑진의 백호인 뿌리가 든든한 좀 멋있는 그런 이 동업자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비견을 뭐 도둑이다, 겁재를 뭐 강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비견은 이 경쟁자의 의미가 있죠. 경쟁자. 그 다음에 동업자. 경쟁자인지 동업자인지 어떻게 하나요? 지지의 동태를 보면 돼요. 지지의 동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자진합은 신자진 삼합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지가 자진이 아니고, 자, 갑술 일주분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술, 충이잖아요. 그럼 이 갑진하고 비견이 이때는 경쟁자일 확률이 높겠죠. 내 편제, 내 나와바리에 이 갑진 나와바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갑진 얘가 약한 애냐 센 애냐? 센 애였다. 센 비견이다. 뿌리도 되게 든든하고 편제도 갖고 있고 백호살이었으니까 내가 뭔가를 했으면 나한테 상당히 경쟁적인 요인들이 많이 생겼겠구나.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데, 자,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너무 광범해지니까 이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에 이제 마지막에 1월 달에 이렇게 정축월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견하고 나하고 일간하고요. 목생화 하잖아요. 이렇게 생하잖아, 서로. 자, 그러면, 자, 그래, 이 일지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모양이 달라지지만, 일지를 생략하고 이제 본다면, 뭔가 같이 도모해서 생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상관생재를 하죠. 상관생재. 그러니까 이것저것 좀 뭔가를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너랑 나랑 같이 해보자. 그쵸? 그리고 간목이 축토에서는 편재세지였지만 정제에 관대지면서 이게 뭐예요? 천을귀인의 운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1월 달에. 자, 그러니까, 자, 어쨌든 간목일관분들 치열하게 2023년도 열심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1월 달에, 을사년 뭔가를 새로 시작을 이제 하기 위한 아이템이나 새로운 거를 인테리어나 준비하는 어떤 운인데, 그 관계에 있어서 비견하고, 그쵸? 요렇게 축진파로 서로 이제 이 목적하는 바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목적하는 바가 다르지만 그래도 이 상관생재 운이 나한테 귀인으로 들어오니까 이 상관이 어떤 사람? 내가 생하는 모습이니까 내 제자, 내 종업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끼, 교육성, 아이템, 천재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돈을 만들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내년에 좀 해보자, 정리해보자 하는 운으로 들어와 있고요. 자, 이 축토라고 하는 이제 이 월운은 우리가 시기를 판단할 때 이제 보는 거고요. 이 연운, 세운은요. 그 1년 동안에 이제 두드러진 사건 사고의 패턴을 이제 보는 어떤 그런 이제 이 뜻인데, 어쨌든 천을귀인인 안정적인 재물이 들어와서 내가 투자했던 이런 것들과 돈을 좀 이제 정산을 해야 돼요. 정산. 자, 그동안 비견하고 경쟁했던 뭐 동업을 했던 정산을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좀 해보자. 이렇게 그게 좋은 귀인운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종업원 득을 보든 상관은 또 이 이제 시댁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이제 할머니를 얘기하죠. 할머니의 도움을 또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축토에 인묘되는 게 경금, 기토, 정화. 정화는 상관이고요. 이 경금은 편관이죠. 그 기토는 정제. 자,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내가 이 경금이라고 하는 이 편관의 7살이 1월 달에는 좀 임묘가 되는구나. 그러면 편관이 일단 날 힘들게 하는 존재잖아요. 구설이 될 수도 있고 소송이 될 수도 있고 내 감투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편관적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가 좀 힘들어지는 운입니다. 왜냐면 이 편관이라고 하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경금의 기운이 축토에 임묘가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아니고 내가 내 남편이 날 못살게 굴고 또 내가 어쨌든 송사나 이런 거에 힘든 어떤 편관에 치여, 그럴 때는 내가 좀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편관이라고 하는 이 나를 무지하게 세게 억압하는 그런 기운이 약해지니까, 그럼 내가 좀 숨 좀 쉴 수 있고 소송이나 구설이나 이런 데서 내가 좀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는 거고요. 기토 정자가 임묘돼요. 정제운이 들어왔는데 상관도 임묘되고 정제도 임묘된다는 것은 뭐예요? 정제는 육친적으로 이제 결혼한 분들한테는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럴 때는 좀 아플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돈이, 정제는 뭐예요? 고정적인 자산 수입. 1월 달에 돈이 좀 굳겠다. 좀 돈이 융통이 안 되겠다. 내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월세든 봉급이든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답답해지겠다. 그리고 돈이 들어와서 바로 임묘되니까 통장을 스쳐가서 내 통장에는 돈이 살짝 스쳐가는구나. 숫자로만 존재하는구나. 한 뭐 300만 원 들어왔는데 내일 보니까 마이너스 150만 원 돼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 또 임묘되니까 내가 이제 상관운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정축의 100호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약한 기운은 아닌데 그래도 뿌리가 없고 하니까 내가 이제 이 상관생제로 돌리긴 하지만 나의 교육이나 말빨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스스로 뭐랄까요? 좀 조용해진다는 거죠. 자중하게 되는 어떤 그런 1월달이 되겠구나. 그래서 간목일관한테 정축은 내년을 다시 준비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준비이기도 하면서 천을귀니까 도움도 되지만 편관이나 정자라고 하는 기운들이 임묘가 되고 상관도 임묘되니까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지지까지 보게 되면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자, 을목일간을 좀 보면 간목일간하고 을목일간하고는요 이제 같은 목이잖아요. 근데 을목일간한테는 2024년 갑진년이 천간으로는 겁재로 들어왔죠. 지지로는 정제의 을진 관대지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겁재라고 하는 이 갑진이 나한테, 이 관대지는 나한테 힘을 주고 뭔가 이 유니폼도 주고 하는 어떤 운이니까 이 등나개갑의 현상으로 을목한테 갑목은요 겁재긴 한데 그래도 좀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겁재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갑진 자체는 이 준토가 갑목한테 편재인데 을목한테는 정제입니다. 그러니까 따박따박 안정적인 돈이 나한테 좀 자신 있게 들어서 나한테 투자를 한다든가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이 갑진년이 뭐 힘든 면도 있었겠죠. 을지는 이제 음간 양인도 되거든요. 을목이 진토를 만든, 그래서 을목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하는 면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꿋꿋이 이 잔디가 잡초가 뻗어 나가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2024년도를 열심히 이제 살았다. 그 겁재 운이 100호로 들어오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보통 애가 아니거든. 나한테는 이제 뭔가 안정감을 주는 것 같지만 나를 좀 이렇게, 겁재는 겁재입니다. 어쨌든 등나기갑으로 내가 타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나의 어떤 이 겁재는 나의 재성을 분탈하는, 그쵸? 이 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을목 일간분들 중에는 손재수가 많이 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자, 그런 모습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을목일간이 1월을 맞이합니다. 정축월. 그러면 천간으로는 우연수님 다 뺏겼어요. 아이고야. 죽다 살았고 남친도 뺏기고,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무튼 겁재한테 뺏겼네. 자, 일단은 을목한테 이 정축은요 괜찮습니다. 이 간목은 상관과 이제 정제의 운이었지만 식신운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식신이 식신생재를 해서, 자, 2025년도 을사년을 가기 전에 우리가 뭔가 좀 정리를 하자. 왜냐면 이제 축신파라는 기운이 들어왔다는 거는요, 겉으로 들어와서 팍 깨지는 게 아니고 내부 분열,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 실금, 어떤 이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정제와 편제가 이 돈의 이 겁자와의 어떤 이 투자나 서로 같이 동업을 했던 인자를 가지고 이 정산을 반드시 해야 되는 운입니다. 정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정산하면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좀 더 크다. 왜냐면 돈이 깨지기도 하고 겁재와의 정산을 하니 이 겁재가 어쨌든 재물 분탈하는 기운이다. 뭔가를 같이 도모하기 위한 중간 정산을 해야 되는 게 이제 1월달이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질문을 볼까요? 뭐 보자. 남친도 뺏기고 루이맘님, 간목 겁재가 편자랑 합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간목 겁재가 편자랑 합을 하면
그거는 나중에 한번 예문으로 좀 들어볼게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을목은 이 편제의 세지의 기운으로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축토에 인묘되는 기운이 경금, 기토, 정화. 정화는 식신이니까. 그러니까 식신이 인묘된다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건강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활동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식신은 내 밥숟가락이거든요. 근데 활동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자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또 자식의 기운이잖아요. 자식이 아프든지 자식 때문에 조금 이제 자식이 이렇게 인묘가 되니까 활동력이 떨어지든지 의기소침해지든지 몸이 아프든지 하는 기운이 이제 동할 수도 있고, 이 을목한테는 정관, 자, 기토한테는 이게 편제잖아요. 자, 그럼 1월 달에 정관이 인묘가, 내가 을경 합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정관이 인묘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을목한테는 이 정관이 우리가 다니는 뭐 회사, 조직도 되고요. 남편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한테는 이 관성이 자식의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목이나 을목은 이 자식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들한테는 남편이나 회사 조직이 해넘기기가 힘들겠구나. 내년에 뭐 올해 1월 달에 조금 부도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어떤 급박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을목 같은 이제 편제도 이렇게 인묘되잖아요. 편제는 뭡니까? 공통적으로 편제는 부친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어떤 그런 기운이 1월 달에 되게 이제 쇠할 수가 있겠구나, 아플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도 보고, 편제는 뭐 정제 편제 다 부인이라고 하는데, 편제는 일단은 사업자거든. 사업자금. 이 정산을 했는데 사업자금이 이 경색이 되는 겁니다. 융통도 잘 안 되고 은행한테 좀 대출도 잘 안 되고 제2금융권과 제3금융권까지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을목일간한테는 펼쳐질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식신이 인묘가 되고 하니까 밥숟가락 넣고 시름시름 좀 앓겠구나. 안 좋겠구나. 그쵸? 그래서 빨리 근데 을축월은 1월이 한 달이죠, 한 달. 한 달을 빨리 넘기고, 이제 이렇게 을사년 무인월이 오면요,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안 좋은 운이 와서 내가 정말 꺼져 있고, 내려왔고, 진짜 바닥을 친 것 같을 때는, 이게 한없이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가 절대양, 그 다음에 생, 욕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반드시 상승의 곡선이 있다는 겁니다.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우리가 밤을 맞이하고 새벽을 지내서 아침을 맞이하듯이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암흑의 터널 같은 느낌이 들어도요. 그 깊이와 어둠의 이 짙음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 이게 경제적으로 힘들든 내가 암이 걸려서 몸이 안 좋든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왔든 여러 가지 나한테 힘든 상황은 안 끝날 것 같지만 시간과 나의 노력이 더해지면요 반드시 좋아집니다. 흐름이 식신도 그렇고 뭐 우리가 활동하는 식상의 모습도 그렇고 정편제의 돈의 흐름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축월 이렇게 인묘되는 거를 주로 설명하니까 제가 여러분 힘들다고 하는데 이 축토에 또 힘을 얻는 거는 이 개수 있잖아요. 개수는 또 이게 이제 인성이잖아요. 편인인데 편인은 또 살아납니다. 개축은 또 관대지잖아. 그렇죠? 그리고 임수는 뭐 이제 임축은 쇠지기도 하고 그러고 하니까 어쨌든 좋은 기운이 있으면 나쁜 기운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 여러분들이 운을 어떻게 해석을 한다. 그래서 진술충미는요 인묘되는 글자를 잘 체킹을 하면
위험하고 안 좋고 힘든 거를 내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좀 비껴갈 수 있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연인님 개미 일주인데 오래 산간 겁먹이어서 회사 해고됐어요. 아이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을축 일주분들 1월달 조금 고전할 수 있는데 힘내시고 우리 을사년 이제 무인월이 곧 오니까 잘 이겨냅시다. 을축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 이제 병화일간인데, 자, 병화일간들이 2024년은 어땠냐? 생각이 많고 공부도 많고 여러 가지 자격이나 문서랑 연관된 일이 상당히 많았을 건데, 자체적으로는 편인이 이렇게 목곡토를 해서 편인이 식신을 도식하는 모습이지만, 이건 뭐냐면요, 편인 도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근데 내가 행동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앞뒤를 가려서 행동을 이렇게 막 하는 행동은 아니었다. 그쵸? 심사숙고하고 판단하고 따져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병화는 진토의 식신의 관대지잖아요. 관대지는 뭡니까?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 그쵸? 뭐 우리가 제복을 입고 이제 조금 호기롭게 이렇게 앞에 나서는 시기도 되지만 그런 이 경중한 걸 안 따지고 정신적으로는 들성숙했지만 신체적으로만 성숙한 어떤 그런 우리 청소년기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갑진이라고 하는 운이 이렇게 들어와서 나의 행동을 통제하고 나를 조금 생각하게 판단하게 삼사일어나게 하는 그런 운이었구나. 그리고 병화일관 자체가 오지라퍼잖아요. 밝은 어떤 태양의 어떤 물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생활을 이제 쭉 해갖고 왔는데 1월달을 맞이하게 되면 이게 천간으로는 정화겁제의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병자 12월에는 이 병자로 들어왔어요. 비견에 이 정관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12월에는 경쟁자와 이렇게 자진합으로 뭔가 이렇게 좀 잘 들어왔어요. 월운으로 봤을 때 비견에 정관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갑진년하고 이제 자진합으로 이렇게 뭔가 일을 도모하든지 확장되는 모습이었는데 1월 달에는 내년에 이제 이렇게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병화라는 이 비견이 정화의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새로운 정화 겁재가 출현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잘 맺었던 관계가 축진파로 식신상관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식신상관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뭐냐면 이게 투잡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쵸? 투잡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일로 전환. 자 우리 그 일반적인 양력의 연도로는 2025년 1월이면 한 해가 바뀐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투잡을 좀 껴봐야겠다. 식상의 운을 그리고 경쟁심을 가지고 해봐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던 일을 겁재와 경쟁 관계에 있어서 조금 내가 다른 쪽으로 일을 전환을 해서 이 새로운 경쟁의 어떤 코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함으로써 이런 운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병화한테는 이 양지의 기운입니다. 양지의 기운이면서 이게 천살 일간으로는 천살의 기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뭐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뭐 그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만 하고 싶다고 하나만 하든지 그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 경쟁의 이 코드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거 이유는 내가 투잡을 뛰든지 다른 일을 함으로써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그렇죠? 이런 상황이 이제 병화일간들한테는 어떤 큰 변화, 일의 시기가 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자, 병화한테 이 경금,
기토, 정화가 이제 축월에 인묘가 된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경금은 뭡니까? 이게 편재. 기토는 상관. 정화는 겁재. 자, 이렇게 보면, 자, 나한테는 그래도 병화랑 정화랑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사주 용어로 뭐라 그러죠? 병탈정광 이렇게 얘기하죠. 들어보셨나요? 병탈정광? 이 병화에 이 빛이 정화를 이제 빛을 가린다, 뺏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씩 보면 일단은 이 병화한테 이 경금의 편재가 인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정에 인묘가 되니까 경기정이라는 글자가 인묘가 되니까 어쨌든 1월 달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의 월인 것 같지만 사주적으로 보면요 마무리하고 단도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라는 겁니다.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계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력으로는 1월이지만 이 축토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이 금이라고 하는 결실을 저장을 해서 다시 을사년을 시작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정리하고 해야 되는 운이라는 겁니다. 1월 달에 새로 시작, 담배 뭐 금연 내가 1월 달부터 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패하는 이유가 이렇게 축토가 임묘돼서 그런가? 아무튼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경금한테도 편재가 임묘되는 건 뭐죠? 편재는 아까 얘기했던 부친이나 그쵸? 나 어떤 사업자금이나 내가 내가 펼쳐냈던 어떤 이 라인 파이프라인 재미 뭐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해진다는 겁니다. 상관은 뭡니까? 나의 오지랖, 교육, 어떤 상관적인 어떤 그런 면이 또 이렇게 조금 줄어들고 그러니까 축월에는요 이 엄동설원 1월달에 축신은 또 새벽 1시 반부터 3시 반이잖아요. 그 시기에는 막 활동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조금 준비하고 저장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우리가 1월이니까 시작해야지 그런 생각은 안 든다는 겁니다. 적어도 춥지만 인월이나 인시가 돼야 2월달이 되든 새벽 3시 반 이후가 동이 틀 때쯤 돼야 뭔가 시작을 해야지 1월달이라고 우리가 양력의 지배를 받지도 않는데 뭔가 호기롭게 시작하다가는 안 된다. 그 의미를 이 축월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진파의 어떤 변화 올해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쵸? 마무리할 거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라고 해서 축진파의 어떤 그런 계절로 이제 들어왔다는 겁니다. 겁재는 묘지에 들어가고 그쵸? 겁지는 묘지죠. 병축은 병화는 축토의 양지입니다. 자 그러면 1월달에 뭔가 경쟁의 코드나 뭐 투표를 한다든지 뭘 뽑는다 내가 경쟁에 붙었다 그러면 병화가 유리하겠습니까? 정화가 유리하겠습니까? 병화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정화보다는. 왜냐면 양지는 엄마 뱃속에 있는 편안함이죠. 그 양지는 또 우리가 천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유산을 물려받는다. 일확천금을 갑자기 뜻하지 않은 돈을 받는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 정화 겁재는요. 이 묘지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정화 겁재는 좀 답답해. 내 경쟁 상대 내 돈을 뺏어가는 강도 뭐 이런 근데 나는 좀 편안한 상태니까 뭔가 이렇게 뭐 어디 저기 선거를 나가든 뭐든 어떤 경쟁 코드에 있으면 정화보다는 병화가 조금 유리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화 이렇게 마치고 정화. 자, 정화일간은 2024년도가 갑진년 이게 천간으로는 정인,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까는 편인의 식신이었죠. 이거는 이제 상관이 폐인되는 모습이잖아요. 상관이 들어왔는데 정인이다. 그것은 내가 상관적인 어떤 정화가 활동을 막 하는데 이것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관 폐인의 운이었구나. 심사숙고하고 내가 활동하는데 자격과 공부와 위에 사람, 엄마가 나의 행동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추게 하는 그런 한 해로 24년을 살았겠구나.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그쵸? 내가 행동함에 있어서 나의 행동을 제어하는 공부하는 운이 이렇게 천간으로 들어왔구나. 그래서 뭐 합격의 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취직의 인자도 되고, 그 다음에 인성은 또 관인소통의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한테는 남자의 사랑이 남자의 행동, 관심이 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어쨌든 정인이라고 하는, 나를 따뜻하게 이렇게 생해주는 이제 인자가 들어왔어. 이 정화라고 하는 이 불한테 이 갑진이라고 하는 나무가 들어와서 이제 좀 나를 생해줬던 거죠. 지지로는 통제도 했겠지만. 근데, 이 정화일간한테 1월달이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는 겁니다. 1월달. 정축이죠, 정축.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비견도 인묘가 되고요. 나도 인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화한테는 축토가 식신이잖아요. 식신에 인묘가 되니까 이게 뭐냐면 나나 내 형제나 내 주변 사람이 몸이 안 좋든지 나도 아프든지 하는 운이 이제 축월에 이제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감기 몸살 이게 그러니까 뭐 죽을 병 걸리고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정화일간인데 제가 지금 목소리도 약간 안 좋고 제가 감기 웬만하면 잘 안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한 일주일째 목소리가 안 나왔다가 오늘 겨우 조금 나오는 겁니다. 이 감기 몸살에 걸려서 지금 식은땀도 살짝 지금 나고 있고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좀 약간의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한 약간 그런 진통, 몸살, 여러 가지 우울감도 조금 들고 그게 이제 1월에 이 정축월을 맞이하기 위한 몸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화일관 분들은 1월 달에 이 정축월을 맞이해서 내 주변 이게 잘못되면 정말 심한 경우는 내 주변 형제자매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내 누나나 그렇죠? 내 뭐 친구나 내 동생이 갑자기 아프거나 한 주변 사람이 이렇게 좀 아플 수도 있고 나도 상당히 몸이 아플 수도 있다. 이 축토라고 하는 묘지에 들어가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묘지에 들어가서 관에 들어가서 죽냐 그건 아니고 이때 그러면 몸 아플 때 어떻게 하냐. 내가 길을 쓰고 밖에 나가서 뭐 겨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집에서 책 보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보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화일간한테 그쵸? 어떤 그런 이제 좀 쉽지 않은 계절이에요. 쉽지 않은 계절인데 정화한테는 이 경금, 기토, 정화가 이 축토라는 글자에 이제 시기적으로 인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제, 식신, 비견이 이렇게 인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화일간 또한 이 경금인 어떤 정제가 인묘가 되니까 이제 정제라고 하는 이제 부인이 될 수도 있죠. 와이프. 그러니까 정화일간은 특히 1월달에 부인한테 잘 해라. 부인도 같이 아프다. 와이프도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정제라고 하는 이 경금이 이게 또 금이잖아요. 금. 자체로도 이제 재화, 뭐 재물, 뭐 이런 모습이 됐는데 돈 의미도 있는데 돈이 씨가 마른다는 겁니다. 1월 달에. 특히 이제 뭐 연말정산하고 막 준비하잖아요. 뭔가 좀 남아야 되는데 봉급은 이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 숫자에 이제 불과한 어떤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정적으로 따박따박 들어와야 되는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들어왔다 사라진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뭐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식신이 또 인묘된다. 나도 인묘되면서 식신까지 인묘되니까 정화일관 분들 1월 달에 몸 아프고 의기소침해지고 뭔가 자꾸 자신감 없어지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근데 이제 을사년 무인월이 오면 좀 좋아집니다. 나와 함께 비견도 같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병화는 겁재잖아요. 얘는 양지야. 나는 묘지고. 그러면 병화는 좀 유리하지만 정화는 어떤 경쟁 관계랑 이 겁재와 어떤 경쟁의 일이 있다 그러면
조금 불리하겠죠. 이게 뭐 어떤 소송이나 재판이 될 수도 있고 입찰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똑같이 식신과 상관이 이렇게 충을 하니까 정화일관도 병화일관과 마찬가지로 투잡 아니면 일의 진로 변경 운이 이제 이렇게 1월달을 또 찾아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정화일관 분들 1월달에 감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 또 겨울에 괜히 돌아다니지 마시고 저랑 같이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인데, 자, 무토일간은, 자, 2024년도가 천간으로는 편관, 지지로는 비견의 관대운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딱 요약해서 무토일간들한테는요, 내가 단단해지기 위한 시련이 왔고요. 어떤 프로젝트나 스타성이 왔고, 내가 그걸 또 능히 쉽진 않겠지만 버틸 수 있는 깡다구와 체력까지 이렇게 와서 무거운 왕관을 쓰고 그거를 쓰고서 2023년을 묵묵히 헤쳐나간 어떤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일단은 우리가 흉신에 들어가면 흉신. 왜냐하면 나를 목극토로 무지막지하게 극하잖아요. 근데 무토한테 이 간목의 이 편관은요, 여러 가지 천간의 편관 중에도 가장 쓸모있고 나를 이렇게 쓰임새 있게 만들어주는 편관이라 할 수 있어요. 무토라고 하는 이 황량한 이 산에 간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뿌리를 내림으로써 나를 극하긴 하지만 나를 책임감 있고 쓸모 있고 그런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쓸모 있는 모습으로 리셋 바꾸기 위한 그런 실현 어떤 책임 프로젝트 일 이런 것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능히 버텨내고 나쁘진 않았을 것이다. 자, 그런 가운데 1월달은 그래도 이렇게 정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힘들었지만 이렇게 관인,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하죠. 관인 소통되는 운이 살인 소통, 칠살이 인성이 들어 소통을 하는구나. 그러면 딱 관인 소통은 뭡니까? 일단은 첫 번째 운이 편관이라고 하는 어떤 회사, 직장, 조직 이런 데서 인성이 들어왔다는 것은 승진, 합격, 그쵸? 운이 들어와 있고 2번 여자분들한테는 연애사, 남자의 접근, 남자가 좀 잘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 상당히 좀 긍정적인 1월달에 기대해 볼만 합니다. 자, 근데 지지로는 이렇게 그런데 경쟁의 모습은 있다 없다? 있다. 무토는 축토에 양지면서 천울귀인의 어떤 모습을 또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관인소통이 되면서 이 겁재가 내 뿌리가 되는 겁니다. 뿌리. 축의 개신기 기토 겁재가 내 뿌리가 되면서 무토일간한테는 1월달이 이 살인소통이 되는 긍정적인 해면서 이렇게 사람을 기존에 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 인간관계의 변화. 내가 적인 줄 알았는데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1월달에 새로운 어떤 그 사람의 쓰임새를 발견하는 어떤 달이 1월달이 될 것이다. 그쵸? 이게 이제 파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부적인 모습이니까 비견과 겁재가 나한테 각각 들어와서 이 겁재인 줄 알았는데 귀인의 적용을 하고 하는 모습이니까 나한테 적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네.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 적이었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1월달에 2025년을 맞이하면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그쵸? 재정립할 수 있는 1월달로 삼아라. 그리고 회사 조직, 뭐 공부하는 수험생, 뭐 이런 분들은 인성운이 제대로 들어와 있으니 뿌리가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이 축토에 그렇다고 마냥 좋느냐? 그건 아니다. 우리가 좀 따져볼 건 따져보자. 경기정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 축토라고 하는 한시적으로 1월달에 인묘가 되니까, 그쵸? 이 경금은 뭡니까? 경금은 이제 토생금 하니까 이게 식신이 되죠. 정화는 기토는 겁재, 화생토 정인. 자, 이것들이 요 축토라는 글자에 일시적으로 인묘가 돼서 좀 일시 딱 얼음 땡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얼음 땡 하듯이 얼음이 조금 돼서 좀 답답하거나 잘 못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토 또한 1월 달에, 그쵸? 식신이 인묘됩니다. 내 활동, 내 움직임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을 좀 자제해라. 그리고 그러니까 1월 달에는 뭔가를 이렇게 막 벌리는 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축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경기정이라고 하는 이 글자들을 인묘시키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 계절적으로. 1월 달에 엄동설환에 가장 추운 소한과 대한이 있는 이때는 우리가 옛날에 농사질 때 생각해보면요. 이때 막 밖에 막 돌아다니는 사람 없어요. 추우니까 집에서 화롯불 켜놓고 군고구마 막 고구마 막 구워먹으면서 동치미국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랑방 같은 데 모여가지고요. 1년 농사를 정리하면서 뭐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고 뭐 새끼들도 와서 준비도 하고 또 그런 시기적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신이 인묘되니까 어쨌든 잠깐 건강적으로나 활동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구나. 겁재가 이제 병화나 정화나 마찬가지로 화토동법이기 때문에 겁재는 묘지인데 무토는 양지다. 그러면 병화나 무토는 어떤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양지니까 좀 편안하게 뭔가 나한테 혜택이 떨어질 수 있지만 기토, 겁재나 이 정화는요, 이 묘지에 들어가니까 조금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 너 가져라. 이렇게 좀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정화, 정인이죠. 정인이 인묘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일단 육친적으로 정인은 나한테 엄마잖아. 엄마, 모친. 나도 감기 걸렸고 엄마가 갑자기 몸이 안 좋든지 엄마가 좀 여러 가지 신변의 변화가 있든지 그럴 수도 있고 갑자기 엄마가 치매 증상이 좀 심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정인이 인묘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서 있잖아. 문서, 부동산, 이게 매매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1월달을 지나서 이제 2월달, 3월달 정도의 문서를 거래하거나 할 때 조금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때 인성이라고 하는 게 공부잖아요. 공부가 인묘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공부에 인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1월달에 도움과 함께 사주 공부 열심히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딴 어떤 욕심 내려놓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무토일관 분들 응원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요. 자, 이제 기토입니다. 자, 기토 일간들은 2024년도가 천간의 정관 지지가 이제 세지의 겁재로 들어왔죠. 기토일관 분들이 22년, 23년에 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쵸? 왜냐면 2023년이 개묘년이었잖아요. 개묘, 편관, 재생살, 편재와 이 편관, 재생살운으로 열심히 하면 만큼 힘들었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나한테 아픔을 줬다는 겁니다. 기묘가 이 편관의 병지의 또 모습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갔죠. 이 기토가.
이 정관의 겁재니까 내 뿌리도 들어왔고 뭔가 안정적인 갑기 합을 또 이렇게 해서 회사나 직장 조직 또 남자 뭐 이런 데서 좀 안정감을 도모를 했고, 이 겁재라고 하는 지지의 겁재는요 나를 이제 뺏어가는 어떤 이 재물을 분탈하는 모습도 있지만 내 뿌리가 된다고 하는 이 해석에 있어서 천간과 지지의 비견겁재는 좀 달리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나한테 이제 세지의 노련함, 경험치를 주는 어떤 그런 한 해가 되었다. 이때까지 힘들어서 내가 안정감을 찾았다. 자, 그런데 1월달 정축월에는요 이렇게 천간으로는 편인, 지지로는 비견의 운에 이제 묘지의 기운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쨌든 정관의 편인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관인 소통이 이렇게 1월달에 이루어지니까 무토는 편관의 정인이었죠. 근데 이제 뭔가 안정감 있는 직장인데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반쪽 공부, 반쪽 문서, 반쪽 합격증. 그러니까 합격을 하긴 하는데 간당간당하게 그쵸. 대학교 이렇게 시험 본 애들은 예비 몇 번 이렇게 오잖아. 예비 몇 번. 취업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1차는 합격했어. 2차는 막 합격할지 뭐 떨어질지 약간 그런 간당간당. 근데 편인은 편인이니까 들어온다. 그쵸? 합격한다.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쉽게 이렇게 부드럽게 마음 이렇게 편하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토 또한 이 축토에 편인도 임묘되고 나도 임묘되죠. 그러니까 기토나 정화 뭐 이 축토에 임묘되는 이 글자들 식신이나 상관이 임묘된다는 것은요 내 활동이 다운된다는 겁니다.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내가 막 나대고 다닐 때가 아닌데 내가 나대고 다니면 어떻게 된다? 하늘이 너 임묘운인데 왜 나대냐? 너 좀 감기 몸살 줄게? 아니면 우울감 줄게? 아니면 뭐 딴 거 줄게? 너 좀 들어가서 좀 얌전하게 있어라. 그게 임묘운이에요. 임묘운의 기운법은요 나대지 않으면 되고요. 내 스스로가 이렇게 자세를 좀 낮추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토도 이 비견겁재의 어떤 이 파로 무토와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를 재정립 새해 시작하기 전에 2년 정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2년 정리하고 이 비견이 내 뿌리가 되지만 나를 잡아 넣는 거죠. 이때는 진토가 겁재긴 한데 쇠지니까 훨씬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나한테 경험치를 주는 어떤 그런 이제 글자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1월 달에 합격하고 뭐 이제 이게 합격 말씀드렸듯이 승진의 어떤 모습이긴 한데 조금 줄타기 하다가 이제 되는 모습이 수도 있고 남녀에서 여자분들한테 남자의 어떤 관심과 사랑이 있는데 이게 조건적인 거죠. 상대방은 나한테 잘해준다고 하는데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부족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자분들 선물 받고 뭐 이벤트 해주고 했는데 뭔가 약간 찝찝함 이런 거 있어. 해주긴 해주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거. 나한테 접근해서 대시하는데 왜 나한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토일간은 이 축토라고 하는 이 축월에 임묘되는 글자 경기정 임묘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글자가 임묘되다 보니까 십성들이 계속 겹치죠. 자, 이 경금은 상관, 기토는 비견, 정화는 편인. 그러니까 기토일간도 이 축월에는 꼼짝 맙니다. 자, 임묘인데 합격되나요? 임묘라고 해서 합격이 천간은요 드러난 모습이거든요. 근데 합격을 하고 합격해서 임묘하고 즐거워서 좀 자중하면 됩니다. 주변에 불합격하거나 떨어진 친구들 있으니까 너무 합격의 기운에 막 나대고 스키장 가고 해외여행 가고 가지 말고 자 일단 1월 달에는 천간적으로는 드러난 모습은 합격의 인자가 들어왔지만
나의 이 생체 바이오리듬은 다운돼 있으니 기쁨을 조용히 가족과 함께 이렇게 지나면 된다. 자, 상관도 떨어져 있고요. 나의 텐션이 상당히 떨어진다. 텐션. 상관, 오지랖, 텐션 떨어진다. 비견이면서 나 임묘됐다. 내 친구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그렇죠. 편인, 문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임묘돼서 좀 답답하긴 하는데 그래도 조건적인 합격이다. 그렇죠? 문서 거래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 편인의 내 스스로가 임묘된다. 편인의 임묘, 편인 임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철학 공부 사주 공부하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을사년 2025년 운세 강의를 내가 1월달에 한번 마스터 하겠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12운성을 마스터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운을 기토 일간도 운을 좀 조용조용하게 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경금일간인데 경신인 게 4개 남았네요. 사주에 운을 이제 이렇게 리딩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보는 그 툴이 있어요. 도구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천간과 지지의 십성도 물론 이제 봐야 되고, 나의 역할과 어떤 이 인간관계를 볼 때 십성을 보는 거고요. 이제 천간은 생극자화로 드러난 모습을 보는 거죠. 드러난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지지는 합충 형파를 봅니다. 원진, 기문 뭐 이런 거 보고 해서 실제로 어떤 인간사가 이 지지고 볶고 뭐 복잡하잖아요. 합도 했다가 충도 했다가 뭐 형살도 조종했다가 타 뭐 깨졌다가 해 또 뭐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가 또 진의 원진, 기문 막 해서 원망했다가 미워했다가 막 이런 집착했다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지의 현상을 읽는 것이고 이제 천간과 지지의 관계는 12운성의 어떤 왕세, 천간의 어떤 글자들이 어떤 기운의 베이스를 가지고 올라가 있느냐를 그걸 순서대로 보고 그 다음에 격북용신 있잖아요. 내가 월지에서 올라온 글자들이 그 해에 그 달에 그 대운에 어떤 환경과 어떠한 사건 사고 패턴과 시기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이 사주 운을 본다는 겁니다. 말은 제가 좀 편하게 쉽게 하지만 이 도구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볼 줄 알고 쓸 줄 알면 사주 해석이 되는 겁니다. 사주 통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플에 스마트폰 어플이 워낙 잘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렇게 이제 보고 풀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단식 판단을 해서 조금 이제 보이는 것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사주 공부가 옛날보다는 엄청 편해졌죠.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하고 제가 이렇게 뭐 아무튼 라이브 방송도 해서 운 이렇게 풉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근데 아마 뭐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고 한 20년 전에 이런 강의를 했다면 장난 아니었겠죠. 그리고 이런 강의가 지금 제가 무료로 이렇게 스트리밍을 해서 하지만 제가 공부 시작했던 10년 전만 해도 그 전에 공부 10년, 20년 전 했던 분들은 12운성, 뭐 진술충미, 묘지 뭐 이런 거 하나 갖고요. 1000만원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12신살 빨리 도출하는 방법 있잖아요. 삼합해가지고 그거 알려주고 뭐 500만원 막 내고 막 이랬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간명지 있잖아요. 풀이했던 거 복사해서 이렇게 20, 30장 있는 거를 200만원에 샀네 어쨌네 막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 보고 참 내가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사주 공부하기 참 쉬운 이 환경이면서 시대가 왔구나. 그런데 또 이건 양적인 면이고 음적인 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자료의 홍수에 우리가 치여서 제가 볼 때는 유튜브나 영상이나 그 다음에 네이버 뭐 블로그 글도 엄청 많은데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막 복사해서 그냥 의미 없이 그쵸 조회수 높이기 위해서 막 붙여놓은 글들도 상당히 많고요. 좀 잘못되어 있는 이 지식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냥 그 함정에 빠져갖고 허우적 2, 3년, 3, 4년 허비하다가 정신 차려보면 뭐 공부는 했는데 해석은 안 되고 풀이 해보면 맞지도 않고 뭐 신강신약 뭐 따지다 보면 또 용신 나는 어디 가서 목이 용신인 줄 알았더니 어디 가서는 또 화가 용신이라고 그러고 신강신약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조우용신 쫓아다니다가 또 조우용신도 뭐 여름생하고 겨울생만 조우용신 맞는다 하니까 그것도 헷갈리다가 그럼 통관용신 잡아야지 하다가 또 뭐 병양용신 잡아야지 용신 쫓아다니다가 이제 사주 한 4, 5년 공부해서 이제 지쳐갖고 아 난 사주 공부 안 맞는가 봐 포기. 어쨌든 제가 짧은 기간에 엄청 많은 자료들을 보고요. 엄청 많은 선생님들을 접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임상도 해보고 해서 현재까지는 제가 보는 관법이나 이 풀이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죠. 그걸 또 여러분들이 또 저보다 더 똑똑하시잖아요. 사실은 똑똑하고 판단력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축구나 못해도요 이 중계하는 거 보면 축구 감독보다 코치 더 잘하잖아.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딱 보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나랑 코드가 맞는 선생님 맞는 관법이다 내가 이렇게 공부 따라하기 편하다 그런 선생님들 정해서 이 선생 저 선생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따라가세요. 뭐 저를 따라와도 좋고 다른 선생님들 뭐 따라가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경금 잔소리 잠깐 이제 제가 머리 정리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렸고 자 경금일관도 2024년 나쁘지 않았어요. 크게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엄청 활동적이면서 뭔가 이렇게 결실을 이루는 어떤 그런 한 해로 삼았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천간으로는 편재의 역마 활동에 진이라고 하는 이제 편인. 그래서 뭐 이거 제극이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엄청 활동적이기도 하고 이 편인의 어떤 인성적인 베이스도 가지고 있으면서 양지의 어떤 편안함 그렇지만 좀 답답함 이런 운이 같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 경금일간한테 1월달이 이제 정축월이 왔다는 겁니다. 정축월이 오게 되면 천간으로는 이제 정화의 정관과 이 축토에 이제 정인이 같이 오죠. 그러면서 이 축토에 천을귀인을 갖게 되는 일간이 3개 있죠. 간무경, 그렇죠. 간무경은 충미가 천을귀인이죠. 그래서 경금 또한 무토도 천을귀인이었듯이 이렇게 이제 축토가 정인의 천을귀인으로 오는 겁니다. 묘지인데 천을귀인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묘지는 묘지고 천을귀인은 천을귀인입니다. 따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경금일간한테 이렇게 편재, 목생화, 재생관 그래서 재생관의 운으로 천간으로는 안정감과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지도 이렇게 정인으로 관인소통이 이렇게 되는 모습으로 경금일간한테는 1월달이 그렇게 막 변화가 심하든지 막 이렇게 막 그런 운은 아니고요. 안정감이 이제 있긴 한데 이렇게 또 축진파로 정편인이 이렇게 혼잡이 돼서 이렇게 파가 되니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겠다. 그쵸?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경금일간은 어쨌든 공부하고 문서도 취득하고 합격하고 합격 문서 뭐 이런 것들의 안정감 그다음에 취업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이제 승진 관이 들어오니까 그쵸 들어와서 어떤 새로운 관 그리고 연애 남녀 모두 그렇습니다. 재생관 하니까 여자분들은 정관운이 들어와서 남자운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남자분들한테는
이 편재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이성운이 끈이 닿았을 것이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경금은 경기정이 이제 축토에 한시적으로 1월 달에만 살짝 인묘가 되니까 요것들을 조금 자중해서 이렇게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견, 정인, 정관, 정관운이 들어왔지만 정관이 축토의 묘지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들어오긴 했는데 남자운이나 회사가 들어왔는데 그 회사나 조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한 남자, 강한 회사, 조직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경금의 비견이 인묘가 되니 친구, 형제, 자매가 몸이 아프든지 안 좋을 수 있고 나 또한 여러 가지로 몸을 좀 사려야 된다. 정인이 인묘되면 뭐라 그랬죠? 정인이 인묘됐다. 정인운이 지지로 들어왔지만 천간의 기토는 드러난 정인은요, 이게 좀 답답하게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라든가 공부라든가 엄마라든가 그런 운이 이게 묘지의 기운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조금 우리가 답답할 수 있다. 정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신 분들, 여자분들 남편이 아프든지 회사가 좀 휘청휘청 하든지 내가 조직에 합격했는데 그 회사가 좀 튼튼한 회사가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회사,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남자, 건강이 안 좋은 비실비실한 남자, 뭐 이런 남자 있잖아. 근데 자기 성격은 상당히 있고 정축 백호니까. 근데 그 전반적으로 힘들지만 그 운이 나한테는 천을귀인으로 힘들고 어렵고 하겠지만 1월달에 여러 가지 도움과, 그쵸? 어떤 이 생받는 기운은 괜찮겠다.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주는 그런 기운, 수호천사 같은 기운이 있으니 1월달 힘들어도 경금 일간분들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경금 일간분들 화이팅입니다. 자, 신금일간. 자, 신금일간 아무튼 보석이죠. 자, 보석에 신금일간 분들이 사실은 이제 2024년도가 천간으로는 정제, 지지로는 정인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제의 안정적인을 추구를 하겠죠. 근데 이제 좀 역부족이야. 왜냐면 금극목하는 것도 좀 부자연스럽고요. 이 날카로운 커터칼이나 면도칼로 이 간목을 이 간목 기운을 금극목하는 것도 좀 힘든데, 결정적으로 임수가 이 진토에 묘지의 기운을 1년 동안 살아야 된다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임수도 진토에 인묘되는 기운이니까 이 신금일간들은 이 상관이죠. 상관. 내 활동성, 말빨, 오지랖, 나의 텐션이 상당히 떨어져서 건강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다운이 상당히 많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한 해를 보낼 확률이 높았다. 그런데 이제 이 월운으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뭐 유달, 뭐 임술월, 그쵸? 뭐 신유, 뭐 이럴 때는 경신 신유에는 또 가을에는 또 반짝 조금 괜찮아졌다가 전반 이제 봄 여름에는 힘들었다가 가을에 경신 신유 임술 이렇게 해서 조금 살아났다가 다시 지금 또 왠지 다운되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었을 건데, 신금일간 분들은 요렇게 신축의 편인의 양지다. 힘들었는데 요렇게 편관운이 들어왔어요. 이 재생살이네. 신금일간 분들 1월달 어쨌든 이 정축의 백호 월이 들어왔으니까 어떤 편관이라는 것은요, 일단은 어떤 새로운 명의 감투가 될 수도 있고요. 소송,
구설, 그 다음에 뭐 병마, 수술, 스트레스, 정축이 백호로 들어와 있고 갑진년도 백호잖아요. 이게 이제 백호와 백호의 이 파라고 하는 것은 약한 기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관이라고 하는 명예와 어떤 스타성이 들어와서 나를 좀 힘들게 한다. 그쵸?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가을에 좀 괜찮았다가 병자 정축, 이제 병자월에는 조금 더 살아난 것 같았어. 그쵸? 이제 장생 받았는데 1월 달에 조금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그래도 재생살 운으로 1년이 이렇게 목생화, 화극, 금을 이렇게 하잖아요. 신금 일관분들 1월 한 달이니까 좀 잘 버텨봅시다. 그 다음에 정축 무인 이렇게 오면, 자, 이렇게 이제 인이 여기 천울균이잖아. 신금한테는. 우리 2월 달까지만 1월 달 잘 이겨냅시다. 신금일간 1년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쉽지 않은 1년을 보내고 있는데, 마지막 pit이 1월달 와서 잠깐 이제 또 반짝 하는 힘든 아픈 고통 여러 가지가 오겠지만 1년 잘 버틴 만큼 한 달 능히 잘 버틸 수 있어요. 경금, 기토, 정화, 겁재, 편인, 편관. 자, 경쟁력 있다고 했죠. 겁재가 이 인묘가 되니까 경금보다는 그래도 힘든 가운데 좀 경쟁력은 있는 거고, 자, 기토 편인이 인묘가 되니 문서나 드러난 기운, 엄마 뭐 이런 것들이 또 답답하게 좀 거래나 엄마가 아플 수도 있고 문서 거래가 좀 힘들 수도 있고, 이때는 뭐 공부한다. 정화 편관이 인묘한다. 어쨌든 재생살로 힘들긴 한데 이 편관이 나를 죽일 만큼 힘들진 않다. 그쵸? 1월달 한 달만 바짝 잘 버티면 2025년 2월이 되면 그래도 희망을 갖고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2월달을 맞이할 수 있다. 1월달 어쨌든 지나가는 한 달 힘들 수 있지만 잘 버텨낼 수 있으니까, 그쵸?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신금일간. 자, 다음에 임수일간인데, 죄송합니다. 자, 임수일간. 임수일간은 2024년도가 식신제살 목국토를 하잖아요. 그래서 힘든 건 있지만 내가 능히 해결을 본다. 그쵸? 힘든 일이 있지만 내가 해결을 보고, 근데 그 과정은 나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왜냐면 현관의 묘지였으니까. 하지만 천간으로는 또 그 해결 방안을 식신제사라는 자체에 그 운을 1년 동안 살아왔다. 근데 또 임묘지라고 하는 것은 신금과 마찬가지로 나를 잡아 넣는 거죠. 임수 자체를. 그러니까 내 자세를 낮추고 뭔가를 해결을 보지만 내가 선뜻 이거를 잘했다고 드러낼 수 있는 또 상황은 아니었던 이런 모습인 거죠. 어려움은 해결 가능했다. 하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졌다. 성숙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였다. 자, 막바지 1월달 이렇게 또 정제, 정축, 상관, 그쵸? 정축에 이제 정관이요, 정관. 정편관 운이 이렇게 혼잡하는 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임수일관도 힘들었는데 뭐 이제 안정감. 1월달에 준비하고 뭔가 안정감을 주는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생화, 식신생재, 그쵸? 그래서 식신이 생재를 해서 뭔가 내가 활동을 해서 안정감을 주는 1월달. 그래서 2025년을 좀 윤택하게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신생재는 하지만 이 지지로는 정평관이 혼잡하게 들어와서 이게 축전 파의 작용을 하니까 어떤 진로나 직업, 내 틀에 이제 완전한 변화나 깨지는 게 아니고요. 파는 내부 실급이니까 이게 내부 구조조정이 내가 있는 직장이나 조직이나 이런 데 할 건데 그래도 나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식신생재하고 쇠지의 기운에 들어와 있는데 또 이게 1월달 잠깐 그런데 2024년 전체 운이 묘지 운이니까 묘지의 이 기운을 또 받게 되면 이 지지 글자가 뭔지에 따라서 내부 구조 조정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요. 살아남을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달로 1월달을 또 임수일간이 삼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정평관이 들어왔으니까 여자분들한테는 새로운 남자의 출현에 따른 기존 남자와의 어떤 갈등, 약간의 마음 설레임,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 이제 올 수 있는데, 자, 임수일간한테는 어쨌든 1월달이 식신생재의 재생관에서 안정되고 뭔가 이제 직장이나 조직을 다니긴 하는데 살짝 내부적인 이제 이 변화나 그쵸 구조조정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1월달 운이 나쁘진 않다.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경기정이죠. 이게 편인 정관 정화의 정제 이렇게 임묘됩니다. 이렇게 정임합으로 내가 정제를 엄청 좋아하죠. 집착하고 이런 가운데 이 경규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축토에 이렇게 임묘를 하니까 경근기토 정화는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좀 답답한 어떤 글자 형태로 쓰인다. 다른 천간의 글자들도 뭐 관대지도 있고 뭐 한데 일단은 운의 핵심은요 안 좋고 힘든 어떤 글자를 리딩을 해서 그걸 우리가 마음에 대비를 하고 조심하고 그러려니 하는 마음을 갖추는 게 중요하니까 편인의 경금이 임묘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문서나 공부 이런 것들이 내가 빠져들 수 있고요 그게 답답하게 잘 거래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정관이 임묘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튼 이 축진파의 작용도 있지만 내 남자가 그쵸 회사나 조직이 좀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 천간의 기토가 있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그 현상은 나타날 것이고 없어도 그런 어떤 정관적인 이 기운이 상당히 답답하고 잘 못 쓰는 기운으로 쓸 수도 있고 정제가 이렇게 임묘가 돼 있다. 같이 임묘지를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떤 경제적인 봉급, 월급, 자산이 들어왔다가 그냥 말라버리는 거죠. 봉급 통장을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보통은 그렇죠. 다 우리 급여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정제는 또 와이프고 하니까 내 와이프가 또 아플 수도 있겠다. 그렇죠? 여러 가지 갑자기 지병이 또 도질 수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 임수일간 분들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나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물론 많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취길피용을 하자는 의미에서 임수일간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져가지고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개축 개일간이죠. 개. 자, 개일간도 천간으로는 2024년도가 상관 정관운이 들어왔죠. 내가 활동하고 행동하는 어떤 그런 게 이렇게 관을 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오지랖, 나의 활동, 내 교육이 천간으로 드러나서 어떤 기존의 틀을 깨든지 변화를 시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강한 기운으로 써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관이 양지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1월 달이 되면 개수일간은 이 정축월을 맞이하잖아요. 정축월. 그러면 상관생재하는 운이 들어옵니다. 상관생재.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활동했던 것들의 결과나 소득이나 뭐 어떤 이런 이 사업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재투자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대투자를 받고 이게 편관의 관대지에 임하니까 그 세운하고는 축진 8호 약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조직의 틀이 흔들릴 수는 있으나 이제 생을 하니까 상관 화생토에서 재생사라니까 힘든 만큼 나한테 어떤 그런 혜택이나 그쵸? 왕관이나 커미션이나 보너스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개수는 축토에 이게 음간양인이면서 이게 이제 백호살로 오잖아요. 자, 문제는 갑진도 백호, 정축도 백호, 개축도 백호입니다. 그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요. 나한테 어떤 큰 한 달간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1월달이 개수일간한테는 가장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관대해서 내가 어떤 큰 변화와 흔들림이 있겠지만 내가 그거를 새로운 직장이나 조직을 이렇게 또 갖게 되는 새로운 감투를 쓰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1월달을 이제 쓸 수가 있겠다. 그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그걸 버텨낼 수 있다. 그 변화가 매우 큰 변화가 있겠다. 직장 조직 생활에서 그리고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여자분들한테는 큰 변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드디어 개수 우리 연희님 개수일간이신가 보네. 임신일주. 자, 누가 임신일주였나요? MD님이 임신일주였고. 자,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개수일간 경기정이 임묘가 된다 했죠. 축토에. 자, 그러면 금생수의 정인, 기토가 이제 편관, 편재. 천간의 세 글자가 축토라는 이 1월달에 한시적으로 쓰임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일단은 경금일간 정인이 임묘된다고 하는 것은 정인을 못 쓰는 건 아니고 좀 답답하다는 거니까 문서나 뭐 이런 육친적으로는 모친이나 이런 건강적인 기운이 상당히 자유롭지 못하다, 답답하다. 그리고 편관이 또 이렇게 재생살 운이 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스쳐가는 운이라는 겁니다. 이 편관이 계속 재생살하면 못 살죠. 1월달에 한시적으로 잠깐 힘들겠지만 개수일간 능히 버텨낸다. 왜냐하면 이 편관이지만 관대지의 기운으로 음간양인의 기운으로 들어왔으니까 편제도 임묘된다고 하는 것은 사업자금이나 편제는 또 부친이 되죠. 육친적으로 사업자금, 돈의 흐름, 융통이 좀 답답하겠구나. 은행 대출도 잘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개축일주인데 강종호님. 자, 개축일주 같은 경우는 개축일주가 엄청 강한 일주죠. 이게 백호살이면서 음간양인의 관대잖아요. 자기 틀도 강하고. 근데 이제 올해 상관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직장이나 진로 변경을 엄청 이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축진파가 들어와서 다른 일을 직종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직이나 진로 변경 운이 이제 들어왔고 1월 달에 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주의 정사하면은 77년생이라는 얘기인데 77년생이면 이게 정사다. 이 정제 편제 정제네. 천을귀는 또 깔고 계시네요. 개사 정제로. 나쁘지 않습니다.
사축하고 내년에 운 괜찮아요. 개수일간. 그래서 직장이나 직업 뭐 이런 쪽도 상당히 조금 숨통이 트이겠다. 내년에 개축에 사축합도 하고 확장도 되고 올해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이제 이게 정축월의 운세를 말씀드렸고 지금 이렇게 뭐 사주를 제가 봐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사주 공부하면서나 아무튼 궁금했던 거 뭐 이런 거 사주 공부 관련된 내용을 질문 몇 개 해주시면 제가 이제 보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갖고 뭐 없으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호님, 갑진년 너무 힘들었구나. 그렇죠. 갑진년이 천간에 상관이 직장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변화로 다가오는 거죠. 천을기 만세력에는 이게 뭐죠? 이게 을사년 정축월, 을사년 정축월로 나온다고 천을기이네. 천을기 만세력에 을사년은 정축월이 아니고 갑진년 정축월이 맞습니다. 월지오, 일지무오, 물이 없어요. 유희님, 월지가 오고, 일지가 무오. 양이네, 정이네, 물이 없어. 물은 뭐죠? 토국수의 무재성이라는 거죠. 오 자형도 있고, 근데 정인이네. 살아가는 방법. 이것만 갖고는 살아가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긴 그렇고, 무오 양인에 정인을 두 개나 갖고 있잖아요. 문서 공부로 살아가야 될 사주고, 그걸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주인데, 이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재성이 없는 거죠. 재성은 목표나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인성이 많으면 받는 데 익숙하고 현실감이 좀 떨어지고 이재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람 좋다는 얘기는 듣는데 늘 손해보고 좀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보이네요. 자, 갑진년은 병자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사주는요 이 절기로 봅니다. 절기. 그래서 을사년 2025년의 시작은요 2월 달에 정축 다음에 무인이잖아요. 무인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풀이 끝나는 그래요. 그래서 우는 천간지지 관계를 생극자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천간지지 관계, 천간지지는 생극재화를 이제 보는 것은 그 간지 자체를 볼 때 그렇게 보는 거고요. 천간끼리 생극재와 지진 합충용파의 천간지지는 통근과 투출, 그 다음에 12운성 개념으로 봅니다. 생극재화를 보기도 하는데 생극재화는 주가 아니죠. 임신일주 무진대운이다. 자, 임신일주 무진대운이다. 대운이 무진이다. 자, 뭐 이런 사주라는 거잖아요. 대운이. 그러면 편관대운이네. 자, 그런데 자, 질문 주신 분이 MD님이 10년 내내 물론 인묘의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편관운이 들어왔잖아요. 편관의 환경에 사는 거야. 편관의 환경에 사는 건데요. 내가 이 편인의 장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살인소통을 하면서 힘든 어떤 환경, 빡센 환경,
직장 조직적인 어떤 틀에 운으로 들어와 있어서 쉽지는 않아요. 큰 명예와 큰 감투가 나한테 큰 책임이 따르는 어떤 그런 운인데, 그렇죠. 신진이라고 하는 신자진 수의 삼합이 뭐 여기 어떤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신진이라고 하는 지지로도 편관과 편인의 사륜소통이 되면서 내가 능히 그거를 극복할 수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인 장생이니까 머리도 좋고 도움의 손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자, 을해월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수기운이 강하긴 해서, 그쵸? 근데 이게 진해 원진기문이 월지랑 이렇게 또 해진이 직장 조직 생활을 할 때 구설이라든가 힘듦은 좀 있을 수 있겠다. 10년간. 그쵸? 이게 그리고 해수가 이제 걸록이면서 비견이잖아요. 직장 조직 생활하고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생각과 행동이 그 조금 그 어떤 구설이나 이런 쪽에 답답함, 인간관계가 좀 힘들 수 있겠다. 진의 원진기문이 또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상담은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상담을 이제 지금은 하진 않는데 상담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상담을 해드릴 시간도 없고 뭐 또 다른 이걸 업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무튼 그래요. 죄송합니다. 갑오 월지 신미여서 화가 너무 많다. 유희님. 그렇고. 자, 연꽃 하늘님 강의 감사의 득 임진대원 시작입니다. 정제 겁제대원의 득 임일주 정열인데. 이거 좀 막 명식을 써주시면 제가 또 이거 사주풀이가 되니까 그냥 생략을 할게요. 상담을 좀 해드리면 좋겠지만 경계갑을 사주게 해 일간인 25년부터 신대원 시작이면 식상이 많이 다치. 이건 또 다 써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른 또 분들도 막 상담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공부 관련된 어떤 기초적인 이런 내용만 질문에 답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사주 풀이가 되니까. 보통의 존재님, 월지에 관이 있어도 남편으로 보는 분이 있고 자리를 절대 안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분할 때 십성의 위치에 따라 해석도 달라지죠. 네, 십성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은 연월에 있는 간은요, 물론 남편의 운도 보지만 저는 이제 직장 조직으로 보고요. 일시에 있는 관을 이제 특히 뭐 일에 있는 관을 남편의 운, 그 십성으로 봅니다. 그렇고요. 업으로 해주세요. 그 고민 중입니다. 제가 이거를 업으로 해야 되는가. 직장 조직, 제가 이제 직장 생활도 한 30년 정도 했거든요. 제가 지금 아무튼 정년이 좀 뭐 한 7, 8년 남긴 했는데 고민 중입니다.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 중이고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은 공부를 하는데 도움만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아시고 좀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업으로 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 상황이나 여건이 되면 성신성의과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자 그렇게 하고 자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나중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